오늘도 김씨 가족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출생의 비밀, 장례식 부활, 명절 대참사, 그리고 드디어 데뷔까지 웃음을 멈출 수 없는 막장 시트콤 지금 시작합니다. 제5장 출생의 비밀 오버액션. 할머니 팔순 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날, 할머니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할 게 있다. 할머니의 엄숙한 표정에 가족들이 긴장했죠. 이 집엔 엄청난 출생의 비밀이 있다. 온 가족이 동시에 헉 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각자 머릿속에 막장 드라마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아빠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나는 사실 재벌 2세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품격이 있었구나. 엄마도 흥분했죠. 나는 북한 공주였던 거죠. 그래서 김치를 이렇게 잘 담그는구나. 민수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전 일양아였던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잘생겼던 거야. 지영이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죠. 전 사실 언니였어요. 민수 오빠가 동생이었던 거죠. 심지어 삼촌까지 달려와서 나는 사실 이 집 숨겨진 적장자라고 외쳤습니다. 온 가족이 자기 출생신고서를 찾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짜야. 내 진짜 정체는. 다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난리법석을 떨었죠. 아빠는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I am the real prince. 엄마는 북한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동무들, 내 정체를 이제 알게 되었구만요. 할머니가 지팡이로 탁자를 쾅 치며 말했습니다. 다 닥쳐. 내 말 들어봐. 온 가족이 조용해지자 할머니가 낡은 사진첩을 꺼냈죠. 여기 봐라. 이게 바로 그 증거다. 사진 속에는 금발 파마의 가죽 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게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다. 할머니가 대답하자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아빠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너희 아빠는 사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다. 순간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동시에 복수했습니다. 그게 출생의 비밀이에요. 아빠가 얼굴을 붉히며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아이돌 하려고 했어. 엄마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춤추는 거였어. 민수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더 큰 폭탄을 발견했죠. 잠깐, 아빠 뒤에 있는 사람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가 분노했죠. 맞다, 둘이 번개소년단이라는 듀오였어. 데뷔곡이 천둥의 심장이었지. 온 가족이 또다시 복수했습니다. 번개소년단. 지영이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박!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화면에는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금발의 아빠와 빨간 머리 삼촌이 어설픈 안무를 추며 번개처럼 빠르게 우리는 번개소년단을 외치고 있었죠. 조회수는 3회, 댓글은 이게 뭐임? 이 유일했습니다. 끄라고. 아빠가 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온 가족이 영상을 캡처해서 가족 단톡방에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이게 진짜 출생의 비밀이네. 남편이 망돌이었다는 거. 그때 할머니가 진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족들이 숨을 죽였죠. 너희 엄마도 사실. 저도요. 엄마가 긴장했습니다. 너도 아이돌 연습생이었어. 그룹명이 벚꽃소녀단. 이번엔 아빠가 복수했습니다. 뭐? 여보도? 할머니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엄마와 다른 여자 셋이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우리 집은 전부 연예인 지망생 출신이었구나. 민수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영이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잠깐, 이 사진, 엄마 옆에 있는 사람, 옆집 미영 아줌마잖아요. 맞습니다. 옆집 아줌마도 벚꽃소녀단 멤버였던 것. 급하게 옆집 아줌마를 불러왔더니 아줌마가 한숨을 쉬며 고백했죠. 그래, 우리가 라이벌 그룹이었어. 번개소년단 대 벚꽃소녀단. 근데 둘 다 망해서 여기서 이웃으로 살고 있지. 온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던 거야. 지영이가 감동했지만 진실은 더 처참했습니다. 아빠가 고백했죠. 사실 우리는 한 무대에서 만나 서로 욕하다가 사랑에 빠진 거야.
상대 그룹 안무를 방해하다가 그만 민수가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의 출생의 비밀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민수 너 저요. 넌 태어날 때 제왕절개였어. 그게 뭔 비밀이에요? 민수가 어이없어했습니다. 결국 온 가족의 출생의 비밀은 전부 연예인 실패 스토리였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번개소년단과 벚꽃소녀단 합동 공연을 펼쳤죠. 할머니가 심사위원이 되어 평가했습니다. 역시 망할 만했네. 모두가 웃었지만 아빠와 엄마는 몰래 눈물을 닦았다는 후문입니다. 제육장 장례식에서의 부활. 철수가 실종된 지 일주일째. 엄마가 울먹였습니다. 옆집 삼촌이 출장 간다며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러야 해. 이대로는 안 돼. 할머니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영이가 반대했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죠. 영청사진이라도 모시고 제사를 지내야 혼이 돌아온다. 결국 온 가족이 검은 옷을 입고 거실에 임시 빈소를 차렸습니다. 영청사진은 삼촌의 대학 졸업사진. 머리가 아직 풍성했던 시절이었죠. 철수야, 왜 이렇게 일찍 갔니? 아빠가 영정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사실 삼촌이 빌린 돈 5만 원을 못 받아서 더 슬픈 거였지만요. 엄마도 울면서 절을 했습니다. 철수 씨, 김치 훔쳐 먹은 거 용서할게요. 편히 쉬세요. 민수는 노트북으로 장례식 BGM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클럽 음악이 나와 할머니에게 머리를 맞았죠. 지영이는 검은 리본을 만들어 나눠줬는데 삼촌을 추모합니다가 아니라 삼촌을 추모합니다라고 오타를 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김밥을 들고 왔죠. 어머, 철수 씨가 그렇게 됐다면서? 네, 아직 시신도 못 찾았어요. 엄마가 훌쩍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줌마가 이상한 말을 했죠. 근데 아까 마트에서 철수 씨 봤는데 벚꽃을 보신 거예요. 아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저승에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아, 힘들다. 출장 갔다 오느라 죽는 줄 알았네. 삼촌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삼촌이 고시를 보더니 깜짝 놀랐죠. 누구 죽었어요? 왜 다들 검은 옷을? 그리고 자기 영정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나잖아. 내가 죽었다고? 귀신이다. 동네 아줌마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조문객들도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죠. 철수 귀신이 나타났다. 삼촌이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진짜 살아있어요. 만져보세요. 하지만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 귀신은 자기가 죽은 줄 모른다고 했어. 온 가족이 부적을 들고 삼촌을 포위했죠. 할머니는 소금을 뿌리고 엄마는 마늘을 던지고 민수는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비추며 악령퇴치 이들을 외쳤죠. 미쳤어? 나 진짜 산 사람이라고. 삼촌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기지를 발휘했죠. 맞다. 형님 5만 원 갚을게요. 아빠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귀신이 돈을 갚는다고. 삼촌이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돈을 받아 만져보더니 따뜻해. 진짜 돈이야. 살아있구나. 그제야 온 가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삼촌이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는 거야? 휴대폰이 꺼져 있었잖아.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폰을 확인하니 배터리가 나간 상태였죠. 출장 가서 충전기를 잃어버려서 할머니가 지팡이로 삼촌을 툭 쳤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해.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부고 문자가 나간 상태였던 거죠. 삼촌의 전 여친, 직장 동료, 심지어 세무서까지. 이거 어떻게 정정하지?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결국 삼촌이 부활했습니다라는 정정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후문입니다. 삼촌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내 영정사진 왜 그거 골랐어요? 더 잘생긴 사진 많은데. 아빠가 대답했죠.
그게 제일 못생겨서 죽어서라도 나보다 잘생기면 안 되니까 삼촌이 어이없어 하는데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형님, 제가 출장 가서 옷도 당첨됐어요. 4등이에요. 온 가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얼마야? 5만 원이요. 아빠가 5만 원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방금 받은 빚이야. 삼촌의 비명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 음식을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산 사람 장례식 치르니까 기분이 묘하네. 삼촌이 중얼거렸죠. 지영이가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삼촌, 자기 장례식 구경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럭키한 거예요. 삼촌이 한숨을 쉬며 자기 영정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라도 간직해야겠다. 다음엔 진짜 죽었을 때 쓰게. 제7장 명절 전쟁. 추석 연휴 첫날 김씨네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전 부치는 기름 온도가 180도는 되어야 한다고. 아빠가 온도계를 들고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 160도가 황금 온도야. 엄마가 반박했죠. 할머니는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다 틀렸어. 170도야. 이 무식한 것들아. 민수는 유튜브를 보며 백종원은 175도래요. 라고 끼어들었고, 지영이는 저는 에어프라이어로 할래요. 라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5명이 5개의 프라이팬을 놓고 동시에 전을 부치기 시작했죠. 부엌이 좁아서 서로 팔꿈치로 치고받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뒤집개를 휘두르다가 실수로 기름을 튀겼고 그 기름이 엄마 얼굴에 튀었죠. 악!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국자를 휘둘렀습니다. 국자가 민수 머리를 때렸고 민수는 균형을 잃고 할머니를 밀었습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진 할머니가 지영이의 에어프라이어 코드를 잡아당겼고 에어프라이어가 떨어지며 아빠 발등을 찍었습니다. 으악! 아빠가 한 발로 뛰다가 기름 냄비를 엎었죠. 뜨거운 기름이 바닥에 쏟아지자 온 가족이 비명을 지르며 식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을 부치던 5개의 프라이팬이 연쇄적으로 타기 시작했죠.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온 가족이 거실로 대피했는데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얼굴에 밀가루 반죽, 머리에 계란물, 온몸이 물에 젖은 상태였죠. 전쟁이 끝났군. 아빠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삼촌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전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목을 보더니 경악했죠. 여기 폭탄 맞았어요. 엄마가 드라마틱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전 부치기에 실패했어. 민수가 슬로모션으로 안 돼. 를 외치며 벽을 쳤고 지영이는 하늘을 보며 전이여 왜 우리를 버렸는가? 라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 치며 일어섰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에겐 아직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죠. 배달앱.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만세! 30분 후 전 세트가 배달 왔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된 전을 보며 아빠가 말했죠. 이게 혁신이야. 우리가 왜 이걸 몰랐지? 그런데 배달원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 작년 추석에도 주문하셨죠? 재작년에도요?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엄마가 기억을 더듬었죠. 우리 매년 이러고 있었네. 저녁 식사 시간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우와, 전이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부친 거죠? 큰 고모가 칭찬했습니다. 온 가족이 동시에 대답했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서로 눈짓으로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조카가 전 포장 비닐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이모, 이거 명절 전 전문점 스티커인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온 친척이 동시에 고백했죠. 사실 우리도 시켜 먹었어. 거실이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명절부턴 각자 시켜 먹고 모이자. 모두가 박수를 쳤죠. 그렇게 김씨 가족의 명절 전통이 바뀌었습니다. 전 부치기에서 배달시키기로. 그날 밤 지영이가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진화했다. 구석기 시대 직접 요리해서 현대 문명 배달으로. 그리고 덧붙였죠.
내년엔 로봇이 대신 먹어주면 좋겠다. 제8장 막장 가족의 데뷔 김씨 가족님 KBS입니다. 대한민국 제일 괴상한 가족에 선정되셨습니다. PD가 카메라 팀과 함께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잠옷바람에 머리는 산발인 채로 나왔죠. 뭐요? 우리가 제일 괴상하다고요? 아빠가 당황했습니다. PD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DNA 강아지 사건, 초콜릿 금괴, 결혼식 난동, 가짜 장례식, 번개소년단 이 정도면 전설이죠. 특히 어제 명절 전 사건은 실시간으로 이웃들이 생중계했더라고요. 화면엔 스프링클러 맞는 김씨 가족 영상이 있었습니다. 조회수 500만! 이게 다 찍혔다고요? 엄마가 경악했습니다. PD가 고개를 끄덕였죠. 심지어 삼촌 부활 사건은 이미 해외 토픽감이에요. 코리언 잠비 엉클로 유명합니다.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자 김씨 가족에게 이상한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갑자기 다들 연기를 시작한 거죠. 아빠는 즉석에서 번개소년단 춤을 추기 시작했고 선더 하트, 렛츠고를 외쳤습니다. 엄마는 벚꽃소년단 포즈를 취하며 벚꽃 파워를 시전했죠. 민수는 없는 회사 발표를 하듯 저희 가족 주가가 상승 중입니다 라고 외쳤고 지영이는 갑자기 울면서 전 사실 화성에서 온 아이예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발을 벗어 던지며 내가 이 집의 진짜 왕이다 라고 선언했고 삼촌은 창문으로 뛰어들어와 나는 부활한 좀비다 라며 괴상한 춤을 췄죠. PD와 스태프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거 너무 오버 아닌가? 카메라 감독이 속삭였죠. 막장을 넘어서 판타지 영역인데 그때 진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거죠. 신고 받고 왔습니다. 이 집에서 불법 촬영한다고 알고 보니 옆집에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 창문도 계속 찍어요. 그런데 경찰관 중 한 명이 아빠를 알아봤습니다. 번개소년단. 아빠가 화들짝 놀랐죠. 어떻게 아세요? 경찰관이 웃었습니다. 저 팬이었어요. 사인해주세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팬미팅으로 바뀌었습니다. PD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거다. 막장 가족의 아이돌 도전기로 컨셉을 바꾸자. 그리고 즉석에서 기획을 설명했죠. 온 가족이 함께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는 거예요. 그룹명은 막장 패밀리. 온 가족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외쳤죠.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춤 연습, 노래 연습, 그리고 막장 연기 연습까지. 매일이 코미디였죠. 아빠와 삼촌의 번개소년단 재결합, 엄마와 옆집 아줌마의 벚꽃소년단 부활, 할머니의 랩 도전, 민수의 비트박스, 지영이의 고음 챌린지까지. 3개월 후 막장 패밀리의 데뷔 무대가 열렸습니다. 노래 제목은 우리 집은 내일이 드라마. 가사는 이랬죠. DNA 강아지랑 비교했어. 왈왈 금괴 초콜릿이었어. 달콤 결혼식 망쳤어. 미안 복권 먹었어. 꿀꺽. 우리 집은 막장 최고의 막장. 무대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비록 음정은 불안했고 춤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막장 에너지가 대중을 사로잡았죠. 음원 차트 1위, 유튜브 조회수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날 아빠가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다만 평범함을 특별하게 포장하는 재능이 있을 뿐이죠. 엄마가 마이크를 빼앗아 덧붙였습니다. 이 상금으로 진짜 금괴 살 거예요. 초콜릿 말고. 무대 뒤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80년 살면서 아이돌 데뷔할 줄은 몰랐다. 삼촌이 대답했죠. 할머니가 제일 인기 많으세요. 힙한 할머니로 해외 팬도 많대요. 그렇게 김씨 가족은 막장을 브랜드로 만들어 성공했습니다. 리얼리티 쇼는 시즌 10까지 제작됐고 막장 패밀리는 월드 투어까지 다녀왔죠. 그 후 은퇴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온 가족이 동시에 대답했죠. 진짜 막장으로 살기. 연기가 아니라 리얼. 그리고 지영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실 다 짜고 친 건 비밀이에요. 온 가족이 윙크를 했습니다. 진짜인지 연기인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죠. 이 집안은 매일이 드라마, 매일이 난리법석. 웃음을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다음 화는 더 막장, 더 폭소로 찾아옵니다. 놓치지 마세요.